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양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, 이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가 재미는 있어요. 예, 지금 뭐 또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예, 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원래 당초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강 구도로 압축이 됐는데 이게 뭐 비박 쪽에서도 너도나도 나온다는 것 같고 누군 또 나오지 말라고 이제 좀 이렇게 싸우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원래 이제 전당대회는 두 가지 그 효과를 봐야 됩니다. 하나는 이제 컨벤션 효과라 해서 이 당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. 예. 또 이번 전당대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당대표가 이제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? 예. 현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그 손에 거머쥐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여러 가지 친박, 비박, 또 복당 이렇게 지금 세 개파가 지금 분류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태생적으로 지금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. 공통사항이 뭐냐면은 두 분은 기본적으로 당내 기반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. 어떤 경우는 친박이든 뭐 친이든 뭐 복당파든 누군가를 하여튼 지지 기반을 얻어야 됩니다.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 총리를 했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무상급식 그 주민투표를 인해서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그 투표를 해서 뺏겼지 않습니까?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초를 제공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그 공통적인 그 태생적인 한계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절대적으로 어느 한 개파를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거죠. 근데 황교안 전 총리는 뭐 친박의 지지를 받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황교안 전 총리도 이제 당에 들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. 그래서 이제 어디인가에 지지 기반이 확실히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제 당 대표의 출마를 굳힌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쇠몰이 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할 거로 봅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단일 집단 체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. 아마 이제 뭐 아마 후보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표까지 가세를 한다면 만약에 판이 좀 커질 수는 있죠. 아니 김무성 전 대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또 이 발언을 번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판은 커질 수 있지만은 국민들한테 따가운 시선은 면하게 비치는 모습은 좋지 않은. 아주 매우 안 좋죠. 그렇군요. 거기다가 또 이제 또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은 안 나오니까 타 후보들 예상 후보들한테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. 그건 왜 바람직하지 않죠? 왜냐하면 물론 이제 김병준 위원장께서 걱정하는 거는 그 나쁜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총선 때 어떤 개파 갈등의 이런 과열 조짐이 또 보이니까 우려한다는 불씨를 이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복당한 사람들을 보고 복당을 하되 당 대표는 나오지 마라. 이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좀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게 이거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 모양이 좀 안 서죠.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대를 가장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양이 쓰지 않는 거죠. 거물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비대위원장이 말을 듣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지금도 안 듣는데. 그렇습니다. 그런 일 때문에 어쨌든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이 개파 갈등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또 묻는 시각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비박 쪽에서 이제 뭐 홍준표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맞불 비슷하게 나오고 지금 이래서 지금 과열 혼전 양상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. 그거는 뭐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구도상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구도죠.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결국은 친이 친박 복당파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과연
이 컨벤션 효과에 맞는 건지 예.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겠죠. 예. 그리고 무슨 명분으로 또 출마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마 중요할 겁니다. 예.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명분 없이 그냥 무작정 뭐 친박이 나오니까 나도 친이대 나온다. 그것도 복당받아 나도 나오겠다. 뭐 이렇게 가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. 그렇군요. 예. 근데 이런 게 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, 이사장님. 네. 그래서 이 황교안 전 총리하고 오세훈 전 시장하고 만약에 이강구도로 지금까지 쭉 가서 만약에 붙으면 네. 누가 이길까요? 뭐 두 분 다 지지 기반은 없지만은 당의 지지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늘 취재를 잘하시죠. 총리 쪽으로 상당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좀 기울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오세훈 전 시장이 차단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이제 지켜볼 만한 사항들이죠.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전 시장이 황교안 전 총리한테 패배를 하면 이 정치 생명이 좀 많이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. 좀 한 텀 쉬고 나오지 왜 벌써 나왔냐 뭐 이런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. 네네. 저도 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 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.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아껴야 할 그러니까요. 정치 자산이거든요. 엄청난 자산이죠. 지난번에 이제 총선을 패한 후에 바로 또 전대 때 출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.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러나 본인 의지가 뭐 강하니까 또 본인이 뭐 또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심판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 하니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갖다붙어 할 상황은 아니죠. 그나저나 이사장님 이 책을 내셨어요. 네네네. 허성우의 막과 정치 이거 어떤 취지로 얼마나 준비하셔서 왜 내신 겁니까?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정치 현장에서 있으면서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게 뭐 계속 국민들이 뭐 혐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정치 자체를 혐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를 떠나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. 이 공기 같은 게 또 정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데 이 문턱에서 과연 우리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될 건지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했죠.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맛집 이제 19곳을 찾아갔고 맛집 19곳을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맛집 사장들의 이제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듣고 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잠언 이런 것들을 또 선인들의 명구 이런 것들 같이 또 섞었습니다. 그래서 맛에다가 정치 이야기를 녹였습니다.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이제 맛있는 음식을 통해 이제 풀어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우리가 이제 뭐 음식 먹으면서 음식은 아무나 먹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먹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족이다 이러면은 그냥 족이 뭐 굴비 자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제 관자의 목민편에 보면은 그 나라의 4가지 근본은 사유라고 했어요. 사유가 뭐냐면 염의 염치라 해서 그걸 사덕이라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족이라는 것은 이동할 때 정확히 하는 예를 갖춰 있고 또 소금에 절여도 굽히지 않는 의를 갖고 있고 또 염치 있고 부끄러움을 안 하는 염 그죠? 또 더러운 곳에 가지 않는다는 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.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관자 얘기도 좀 섞고 이렇게 해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뭐 이런 동서를 여러 가지 망라해서 우리 정치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뽑아갖고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갖고 이게 독자들하고 이제 같이 함께 밥 먹는 것처럼 함께 밥 먹는 것처럼 그런 재미를 좀 선사를 하는 그런 책을 좀 만들었죠. 품이 많이 드셨겠어요? 뭐 품은 많이 들었습니다. 책이 나왔죠,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. 저한테 한 권 보내주세요. 당연하죠. 고맙습니다. 그래서 나온 책이 허성우의 맛과 정치군요. 맞습니다. 맛 속에 정치를 아주 넣었고, 또 이 정치에 대한 그런 비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의식을 또 제기하면서 함께 고민해는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녹여놨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.